24일 금요일 당스텐 클래스를 높여드리는 아침. 상암동 클래스. 안녕하세요. 이가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하은입니다. 자, 전국 최대 벚꽃 축제인 진해 군항제가 오늘 전야제를 시작으로 다음 달 3일까지 열린다고 합니다. 네, 코로나 사태 이후 4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서울 상암동에도 벌써 벚꽃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황사랑 미세먼지 때문에 꿀꿀한 마음, 그래도 조금은 달래지는 마음입니다. 네, 어제 생방송 인증사진 당첨자 2분 자막으로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사진 올려주시면 2분 뽑아서 영화 관람권 보내드리니까요. 많이 올려주십시오. 네, 올리실 때 샵 상암동 클래스 해시태그 달아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자, 그럼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지 기상캐스터, 오늘 황사가 어제보다 더 심해진 것 같아요. 혹시 주말에도 그럴까요? 네,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이 황사로 숨쉬기 답답하겠습니다. 다만 내일은 남부를 제외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점차 공기질이 좋아지겠습니다. 어제 오전 11시쯤 기상 항공기에서 관측한 백령도의 모습인데요. 이 희뿌연 먼지가 북서풍을 타고 더 유입이 되면서 서울과 인천은 황사 위기 경보가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강화됐고요. 그 밖에 수도권과 충남까지 경보가 확대가 됐습니다. 네, 오늘은 보시는 것처럼 경남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여기에 서울은 미세먼지 경보가, 경남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은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져 있어서요. 오늘은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국에 비가 내린 지 하루 만에 다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북은 대기가 많이 건조해졌습니다. 이들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그 밖의 지역도 점차 건조해지겠습니다. 어젯밤 찬바람이 불면서 공기가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서울의 최저기온 5도로 약 하루 만에 7도나 뚝 떨어져 쌀쌀하겠고요. 낮 기온은 18도로 비교적 온화하지만 10도가 넘는 일교 차이는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청주 8도, 대구, 창원 14도로 어제보다 5에서 8도가량 낮습니다. 낮 기온은 대전, 청주 18도, 전주, 창원 17도로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고온 현상은 사라지고 당분간 평년 수준을 되찾겠습니다. 대기는 계속 건조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상암동 클래스 네이버와 유튜브 JTBC 뉴스 계정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금요일 아침 교통 상황 어떨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나와주세요. 네, 마음이 즐거운 금요일 아침이죠. 이 봄을 즐기려는 차들로 이번 주말에도 차가 많겠는데요. 오늘도 특히 퇴근 시간대는 많이 불편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출근 시간도 곳곳으로 정체가 시작됐습니다. 특히 강 따라 이동하는 길은 올림픽대로보다 오늘 강변북로 구리 방향 정체가 더 긴데요.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가다소다 반복되고요. 고속도로 중에서는 1번 경부선의 경우 동탄분기점과 기흥동탄 사이 직선화 공사를 하고 있죠. 서울 방향 오늘 새벽 5시부터는 새로운 우회도로로 교통 전환이 됐습니다. 특히 보시는 동탄 터널도 개통이 됐는데요. 안전을 위해서 제한 속도인 시속 80km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시구간 정체 빠르게 증가하면서 지금은 달래내에서 한남대교 남단까지 11km 구간 긴 정체고요.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방향은 복정 나들목에서 탄천 1교까지 속도 떨어집니다. 전좌석 안전대도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헌재가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대해 절차적 하자는 있지만 법 자체는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루나와 테라 사태의 주범 건도형 추정인물이 동유럽 국가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됐습니다. 영국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고 스위스는 0.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서울지하철 1, 2호선 시청역을 중심으로 시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머니클래스, 치열해진 간편결제 시장, 카드 포인트 최대로 받는 방법 알려드리고요. 상클라이프, 멋도 멋이지만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복근 운동 알려드립니다. 먼저 밤사이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의 가격을 폭락하게 만든 장본인이죠. 권도형 테라폼레스 대표로 추정되는 인물이 해외에서 검거됐습니다. 정확한 신분 확인을 위해 현재 지문 조회 등을 하고 있는데 이르면 오늘 오전 중에 결과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 23일 권도형 테라폼레스 대표로 추정되는 인물이 동유럽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됐습니다. 권 대표 측근인 한창준 추정인물도 함께 검거됐습니다.
필립 에드직 몬테네그로 부통령 겸 내무부 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렸습니다. $400 이상 손실을 낸 암호화폐 제왕이 붙잡혔다면서 권 대표가 위조 여권을 쓰다가 적발돼 공항에 억류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현지 일간지는 권 대표 등 일행이 대한민국이 아닌 코스타리카와 벨기에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고 노트북 3대와 휴대폰 5개를 압수했다고 전했습니다. 권도영 대표는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 가격이 99% 이상 폭락한 사건의 핵심 인물입니다. 권 대표 회사인 테라폼랩스는 가상화폐 가격이 폭락할 수 있다는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50조 원 이상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후 권 대표는 싱가포르로 출국해 세르비아 등을 돌며 도주해왔습니다. 우리 수사당국은 권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왔고 인터폴에 요청해 적색 수배를 내렸습니다. 경찰은 검거된 인물이 권 대표일 가능성이 큰 걸로 보고 몬테네그로 측에 이들의 10손가락 지문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최종 신원 확인은 오늘 중으로 완료될 걸로 보입니다. 검찰은 최근 테라폼랩스의 공동 창업자인 신현성 전 대표를 피의자로 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JTBC 하혜미입니다. 영국과 스위스가 최근 혼란한 금융시장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은 현지 시간 23일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4.25%로 0.25%포인트 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11회 연속 인상으로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에서 불거진 금융시장 불안에도 불구하고 물가 단속이 더 급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스위스 중앙은행인 스위스 국립은행도 기준금리를 연 1.5%로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입법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입법 자체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5대4 재판관 1명 차이로 결론이 갈렸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쟁점은 크게 3가지였습니다. 국회 심사에 문제가 있었는지, 그렇다면 법을 무효로 할지, 또 검사의 권한을 침해하는지입니다. 이른바 검수완박법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와 경제범죄로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먼저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법사위 심사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주당이 상임위 통과에 유리하도록 민영배 의원을 위장 탈당시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사 권한을 침해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중 재판관 1명이 무효로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법이 살아남았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수사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5대4의 의견으로 각하했습니다. 수사하지 않는 장관은 권한을 두고 싸울 자격이 없고 법으로 수사권을 조정했다고 검사의 헌법상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도 없다고 봤습니다.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무모한 정치 소송은 헌재로부터 각하당했습니다. 국회 입법 권한마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검찰의 오만함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는 어렵습니다. 4분의 재판관들이 위헌성을 인정해서 저희 의견대로 검수완박법의 효력을 전적으로 부정한 점을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현재 검찰은 검수완박에 맞서 부패와 경제범죄의 유형을 확대한 검수원복 시행령에 따라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기독교 복음선교회 총재 정명석의 성폭행 혐의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본거지인 수련원을 비롯해 정 씨의 범행을 돕거나 숨긴 혐의를 받는 조력자들 관련 장소까지 10곳이 넘는 데서 이뤄졌습니다. 정영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피해 여성들이 성폭행 장소로 지목한 곳은 JMS 수련원입니다. 경찰과 검찰 수사관들이 이곳에 들이닥쳤습니다. 과학수사대, 경찰버스 10여 대가 들어갑니다. 경찰 120명과 검찰 80명이 투입됐는데 저항이나 충돌은 없었습니다. 압수수색은 10곳 넘는 곳에서 동시에 시작됐습니다. JMS 2인자 정조은 씨가 맡고 있는 경기도 교회와 자택도 대상이었습니다. 또 여성들을 유인하는 이른바 조력자들 직장과 주거지에도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정명석 총재가 성폭행을 이어갈 수 있었던 건 이 조력자들 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 씨는 여신도 4명을 성폭행해 10년 실형을 산 뒤 2018년 출소했습니다. 지난해 10월엔 외국인 신도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지난 1월에도 피해자 3명 추가 폭로가 나왔고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자 피해자 이름까지 제가 확실히 아는 사람은 6명쯤 됩니다. 부모한테도 말을 못하는 그런 피해자들이 있으니까 고소를 주저하고 있죠. 정 씨 1심 구속기간이 다음 달 27일 끝나기 때문에 검경은 속도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하는 대로 정 총재는 물론 조력자들도 본격 조사할 계획입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새로운 수중 핵전략 무기체계 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1일부터 어제까지 핵무인 수중 공격정의 수중 폭발 시험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수중 핵무기를 개발해 시험한 사실을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2달 만에 지하철 탑승 시위를 다시 시작한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다음 달 20일까지 서울시청역을 중심으로 시위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부터 1박 2일 철야 시위를 한 전장현은 서울시가 전장현 회원단체만 표적 조사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지하철 4호선이 아닌 지하철 1, 2호선 시청역을 중심으로 시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전장현은 62일 만인 어제 오전부터 지하철 탑승 시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네, 2분 뽑아서 영화 관람권 드리는 생방송 인증샷 이벤트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이 방송 보시는 장면 샵 JTBC, 샵 상암로 클래스 태그 달아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도시락 이슈 이도성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샵 이도성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받는 원샷. 혼자만의 시간. 네. 지금 많이 인증샷 찍어주십시오. 많이 찍어주세요. 네, 그럼 도시락 열어볼까요? 네, 첫 번째 도시락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 못 보던 도시락이 이렇게. 목재 도시락. 이런 게 있었네요. 처음 봤습니다. 자, 뒤집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왕자님의 반성인데요. 이 왕자님이라는 별명을 가진 가수 정동원 관련 소식입니다. 네. 어제 보도가 나왔는데 어제 새벽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이 됐는데요.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달렸다고 합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오토바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네. 법을 어긴 겁니다. 이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향 군자교 인근이라고 하는데요. 서울에 있는 대표적인 고속화도로죠. 이 자동차 전용 도로입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서 현장에서 정동원을 붙잡았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자동차 전용 도로를 달리면 도로교통법 제63조 위반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얼마 전에 상클 라이프 할 때 이 정동원 군이 고등학교 입학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거든요. 입학식 가서 팬들한테 왕자님 하지 말아달라고. 네네네. 근데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네, 저도 참 처음에는 의아했어요. 아니, 고등학생이 오토바이를 탈 수가 있었나라고 했는데 일단 맞습니다. 올해 서울 공연 예술고등학교에 입학을 했는데요. 1학년입니다. 정동원은 얼마 전에 이 면허를 땄다고 합니다. 이게 찾아보니까 2007년 3월 19일생인데요. 만 16살이 된 지 일주일이 안 됐습니다. 이 도로교통법에 따르면은 125cc 이하 이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라는 게 있는데 이게 만 16살이면 딸 수가 있다고 하네요. 네네. 그래서 정동원도 생일이 지나자마자 면허를 취득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정동원 군이 오토바이를 탄 거 그냥 다른 고등학생들처럼 맞습니다. 원동기 면허를 따면 되는 만 거니까. 16살이 넘었기 때문에 16살이 넘었기 때문에 면허를 땄고 운전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네, 다만 그 부분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운전하면 안 되는 곳에서 했던 것뿐. 네. 아하. 그러니까 면허를 따자마자 운전을 하다 이렇게 된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면허 취득 후에 처음으로 운전을 한 거라고 하는데요. 이 정동원 측 소속사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 자동차 전용 도로를 오진입, 그러니까 잘못 진입했다는 거죠. 잘못 진입해서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정동원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번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네. 이 경찰은 정동원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고려해서 적발 이후에 석방을 했고요. 추후 보호자를 동반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아직 미성년자니까 뭐 정동원 군이라고도 많이 기사에서 표현을 하던데 정동원 군이 적발된 구간이 뭐 어른들도 헷갈리는 구간이다라고 약간 옹호하는 분위기도 있긴 한데 아무튼 분명히 교통법을 어겼기 때문에 다음에는 꼭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충분히 반성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다음 도시락도 보여주시죠. 네, 두 번째 도시락. 귀여운 블록 도시락인데 네. 이 도시락도 처음 보네요. 그러네요.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뒤집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위험한 외출인데요. 어제 얼룩말 한 마리가 울타리를 넘어 서울 시내를 활보했습니다. 저도 네. 어제 영상이랑 사진 보고 조금 황당했어요. 소셜미디어에 많이 퍼졌죠. 이런 일이 있었나 싶었는데 길거리에 얼룩말이 돌아다니는 보기 드문 장면이 연출됐는데요. 영상 먼저 보시죠. 네. 네, 보시면 차도인데 얼룩말이 저렇게 나타났어요. 자동차 사이에서. 그러고선 저렇게 차선을 지키면서 차선을 잘 지켰어요. 저렇게 도로를 따라 달리는 모습이 잡혔고 여긴 어떤 남성이 걸어오는데 갑자기 뒤돌아서 와요. 그러니까 얼룩말이 맞은편에 저렇게 뛰어온 거 얼마나 놀랐을까요. 저렇게 골목길을 막 헤집고 다니면서 얼룩말이 다니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저렇게 한참이나 주택가 골목길을 돌아다녔다라고 합니다. 아니. 네. 저런 여러 장면들이 이렇게 소셜미디어에 올라왔는데 얼룩말이 동물원 밖으로 나온 게 어제 오후 2시 50분쯤입니다. 네. 지난 2021년 서울 어린이 대공원에서 태어난 2살짜리 수컷 얼룩말 세로라는 이름을 가진 얼룩말이었는데요. 네. 이름이 세로입니다. 가로 세로 할 때 그 세로인가 봐요. 네, 차도와 주택가를 돌아다니다가 동물원에서 1km 정도 떨어진 한 골목길에서 결국 포위가 됐습니다. 아니 우리 얼룩말 새로 어떻게 우리 밖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건가요? 근데 저도 참 그게 의아했는데 네. 이게 초식 동물이다 보니까 좀 울타리가 낮은 곳에 있었다고 해요. 세로는 초식 동물 마을이라는 이 우리에서 생활을 했는데 공격성이 높은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관람객이 먹이를 주는 그런 체험 등을 할 수 있도록 1.3m 정도 되는 낮은 나무 울타리만 설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 울타리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발로 부수고 저희가 원래 나무 울타리가 있던 자리인데 깨진 거죠. 앞발로 부수고 탈출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와, 이런 광경을 살면서 한 번쯤 볼 수 있을까 싶은데. 사실 뭐 제주도나 이런 데 가면 말들도 뭐 이렇게 농장에 풀어놓고 방목돼 있고 하니까 그런 말들은 볼 수 있는데 사실 아프리카에서 사는 얼룩말을 길거리에서 돌아다니는 모습 한동안 본 적이 처음이겠죠. 네. 앞으로도 볼 일이 있을까 싶은데 이 세로가 있는 곳에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저렇게 사람들이 처음 있는 일이니까 좀 보고 싶어서 삼삼오오 많이 모여들었는데요. 뭐 휴대전화로 저렇게 사진도 찍고 주변에 알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목격자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뛰어왔어요. 헐레벌 뛰어가고 여기다가 고개를 쑥 내밀고 열린 창문으로 고개를 이렇게 내밀고 눈이 동그랗고 놀래가지고 여기 넘어다보고 이렇게 들어갔어요. 일단 안전하게 붙잡은 거죠? 안전하게 붙잡았습니다. 네네. 밥을 먹고 있는데 저기 얼굴 내밀고 얼룩말이 쳐다보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다행히 안전하게 붙잡혔는데요. 경찰과 소방, 대공원 관계자가 출동을 했고요. 그물망과 경찰 차량 등으로 포위를 하고 마취총을 여러 발 쏜 뒤에야 붙잡았습니다. 화물차에 실려 동물원으로 돌아갔다고 하고요. 세로의 난생처 서울 나들이 이렇게 3시간 반 만에 끝났습니다. 목격자 인터뷰 들어보시죠. 아빠가 전화해가지고 밖에 얼룩말 있냐고 물어봐가지고 나와가지고 봤는데 얼룩말이 있었어. 한 50분 정도는 있다가 쓰러진 거야. 쓰러져가지고 그거 포획망으로 잡은 다음에 사람이 여러 명 와가지고 들어가지고 트럭에다 실었어요. 아이고, 아마 아빠가 밖에 얼룩말 있네 했을 때 저 아이가 무슨 소리지? 하고 밖을 봤을 것 같아요. 사람도 말도 좀 많이 놀랐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차도나 골목길을 이렇게 휘젓고 다녔을 때 좀 뭔가 모르게 이렇게 좀 짠한 느낌이 들기도 했거든요. 근데 사람이 다치거나 하진 않았죠? 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말도 건강했다고 하고요.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는 났다고 하는데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 세로도 건강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대공원 측은 세로의 건강을 점검하고 정확한 탈출 경위 등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이 대공원에서 지난 2005년에도 코끼리 6마리가 탈출해서 소동이 벌어졌었어요. 맞아요. 기억납니다. 이번에 얼룩말 세로죠, 이름이. 역시 최근 몇 년 사이에 부모가 세상을 떠나고 상습적으로 가출하는 이상 행동이 좀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좀 과하게 이런 걸 너무 과하게 생각하지 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동물 입장에서 아까 막 차들 사이를 비집고 막 나가는 모습 보면
동물 입장에서 되게 공황 상태일 것 같아요. 그렇죠. 무섭겠죠. 그러니까 뭐 동물원에 대한 찬반을 떠나서 일단은 동물원에서 키우기로 했으면 제대로 좀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도 들고 세로의 마음이 좀 아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안타깝기도 합니다. 자, 오늘 도시락 또 있나요? 도시락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하은 앵커가 준비했죠? 네, 오늘 제가 지구촌 소식들 네네.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봄 하면 어떤 계절이죠? 봄, 벚꽃의 계절. 아니죠. 러닝의 계절. 러닝이에요? 꼼꼼한 달리기. 네, 이제 곳곳에서 마라톤 대회가 아주 많이 열릴 텐데요. 네네. 한 번 뛰는 것도 참 쉽지 않은 마라톤을 무려 200번이나 오? 완주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봉주님? 200번. 아닙니다. 네. 자, 함께 보시죠. 네. 달려라. 달려라. 시작부터 활력이 전해지는 것 같죠. 호주의 마라토너 미나 굴리인데요. 근데 왜 혼자 뛰어요? 대회 아니에요? 사실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담은 마라톤 도전 현장입니다. 이 미나 굴리는 변호사 출신의 환경운동가인데요. 전 세계적인 물 부족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서 지난 1년 동안 연속 마라톤에 나섰다고 해요. 현지 시간으로 지난 22일 무려 200번째 마라톤을 완주하면서 1년간의 대장정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대단하다. 그동안 무려 32개국, 32개국이나 돌면서 8,440km를 뛰었다고 하고요. 8,400. 마라톤 풀코스가 42.195잖아요. 네. 야, 이것도 아무도 그거를 하기 쉽지 않은데. 200번 했으면. 네, 200번을 곱하니까 8,440이 됩니다. 사막과 설산, 초원, 다양한 생태 환경을 달리면서 물 부족과 기후위기 최전선의 상황을 생생히 경험했다는 이 미나 굴리. 타고난 달리기 선수도 아니고 심지어 달리기를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는다고 해요. 하지만 그런 자신이 힘든 마라톤을 이렇게 잘 해냈듯이 세계 각국에서도 물 부족 위기 해결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다라고 빠른 실천을 당부했습니다. 그 메시지 기억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영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잉글랜드 요크시에 사는 한 남성이 자얼 봐도 되게 오래된 것 같은 그림을 좀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파트에 숨겨져 있던 저 그림이 우연히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요. 발견한 거요? 첫 봐도 예사가 아니에요. 이게 주인도 모르게 집에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부엌을 리모델링을 하는데 갑자기 공사업자가 전화를 했어요. 네. 벽 뒤에 그림이 있는데 알고 계셨습니까? 했더니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얼른 집에 갔더니 부엌은 이미 수리가 끝나서 못 봤고 다른 곳에 그림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샅샅이 살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또 저렇게 있었던 거죠. 다른 벽 뒤에도 역시 그려져 있었다고 해요. 그것도 그림들끼리 서로 연결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고증을 해보니까 이 그림은 17세기 시인 프란시스 콜스의 1635년 작품인 인블렌스 속의 장면을 담은 벽화라고 해요. 400년, 와. 예, 400년이나 된 예술품이 집에 있었던 거예요. 네. 좀 팽재한 것 같기도 이런 거 하고요. 보면은 로또 맞은 것보다 더 대단한 거잖아요. 그러네요. 될 사람은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도성 씨도 혹시 몰라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는 거. 저희 집이요? 네. 90년대 지은 아파트라서 400년대 그림 없을 것 같은데. 네, 영국 내 역사적 장소를 관리하는 공공기관인 사적위원회가 네. 이 벽화를 잘 보존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고요. 남성은 벽화를 실내 장식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막 벽지 뜯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오늘 지구촌 소식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김하은 앵커 월드클래스 잘 들었고 이제 머니클래스로 넘어가실 줄 알았죠? 왜 안 가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오늘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알면 도움되고 때론 돈도 되는 한 주간의 소비자 이슈 그리고 기업 소식을 전해드리는 이름하여 비즈니스 클래스를 시작합니다. 자, 오늘 경제산업부 이상화 기자가 나왔는데요. 모두 반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랑도 아주 상큼하게 절친한 분입니다. 네, 상큼하게 전해주길 바라면서 오늘 첫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오늘 첫 소식은 페이 전쟁입니다. 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우리나라에서 애플페이가 출시됐는데요. 이것만 기다렸다, 기다린 사람이 많았는데 정말 뜨거운 인기였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제한됐지만 출시 첫날에만 100만 명이 가입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다 보니 이용자가 몰리면서 일부 매장에서는 결제 오류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애플페이로 결제할 수 있다는 걸 세일즈 포인트로도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플페이가 이게 시장에 등장하면서 애플페이 쓰세요? 저 쓰려고요, 이제. 네. 삼성이 긴장을 좀 하겠는데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주변에서도 이런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일단 삼성페이는 애플페이에 대응해서
비상 TF까지 꾸렸다고 합니다. 그거밖에 없겠네요. 대응책이 크게 두 가지 방향이라고 합니다. 네. 하나는 네이버, 카카오 등과 협력하기로 한 건데요. 애플페이가 사용처를 늘리기 전에 삼성페이를 쓸 수 있는 곳을 확 늘려서 압도해버리겠다는 겁니다. 토종 연합군인 셈입니다. 또 하나는 기능을 많이 추가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지금까지는 삼성페이 해외 결제는 마스터카드만 지원했었는데 다음 주부터는 비자카드 결제도 추가된다고 합니다. 대학 학생증이나 버스 탑승권 기능도 추가된다고 합니다. 야, 이렇게 삼성과 애플이 경쟁하면서 소비자들한테는 더 많은 선택권이 주어진 것 같아서 이 기회를 잘 노려서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 잠시 뒤에 머니클래스에서 그 비법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광고까지 하시는군요. 네, 다음 소식도 이어서 전해주시죠. 네, 다음 이야기는 불붙는 열선입니다. 영상을 하나 좀 보겠습니다. 네, 관 속이 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두껍게 스티로폼을 두르고 열선을 끼운 걸 재현해놨는데요. 스포이드로 물을 한두 방울 떨어뜨리더니 연기가 나고 불이 붙습니다. 뭐야? 수돗물이나 생수는 아니고 자연에 있는 빗물처럼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소금을 약간 녹인 물이라고 하는데요. 피복이 벗겨지거나 틈으로 물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불이 난다는 겁니다. 산업부와 전기안전공사가 지난주 수요일 실태 점검에서 시행했던 실험인데요. 문제는 이런 화재가 생각보다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되게 많네요. 매년 300건 이상씩 일어난다고. 그렇게나 많이요? 근데 사실 요즘은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기 때문에 열선 화재가 지금도 많나 싶긴 하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지만 따뜻해진 봄에도 의외로 전기 화재가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전선 등이 헐거워지기도 하고요. 날씨가 따뜻해지면 열선을 꺼야 되는데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위험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지난해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불이 나가지고 산모와 신생아들이 대피한 사건이 있었어요. 네네, 기억납니다. 이때도 3월 말이었습니다. 이맘때네요. 그 설치한 동파 방지 열선이 화재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무자격자에 의한 것이었다고 하고요. 열선의 경우엔 이렇게 무자격자가 시공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정부가 점검을 해봤는데 절반가량은 이렇게 인증되지 않은 열선을 사용하고 있어요. 위험하겠네요.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 그 자격을 가진 업체 그리고 인증받은 열선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나요? 네, 전기안전공사에 물어봤는데요. 공사를 맡길 때 전기기사 자격증이나 업체의 전기공사업 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밑에 지금 갑자기 이건 개인들도 쓰는 실리콘 열선인데요.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K 마크가 있습니다. 인증 마크인데요. 이렇게 열선에 제조사 이름과 CE, K, FM 등의 인증 마크가 있는지를 꼭 확인해야 된다고 합니다. 꼭 봐야겠네요. 미인증인 열선은 이런 인증 마크가 없고 제조사도 안 써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CE, K, FM 써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정보를 좀 볼 텐데요. 어떤 캥거루 사진? 네, 다 같이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사이트를 하나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네, 등에 불이 붙어서 캥거루 한 마리가 어디론가 도망가고 있죠. 2019년 반년 동안 계속됐던 호주 대형 산불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 웨이브의 인스타 계정인데요. 2030년 엑스포 유치를 앞두고 만들었습니다. 인류 난제를 전 세계의 집단 지성으로 풀어보자는 취지에서 운영을 시작했고요. 2월부터 인스타 계정을 운영했고 이달부턴 더 웨이브 넷이라는 전용 홈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웨이브란 이름은 아이디어의 물결이라는 뜻입니다. 기후변화, 빈곤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해양 쓰레기를 어떻게 하죠라는 질문에 폐어망 재활용 기업이 우리 기술로 나일론을 뽑을 수 있다고 소개를 하는 거죠. 신기하네요. 네. 베트남의 맹그로브 숲이 없어진다는 내용이나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한 해법도 올라와 있습니다. 제한 없이 아무나 글을 올리고 대답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미세먼지에 대한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자녀들과 환경 문제를 보면서 참여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회의소는 역대 엑스포를 주제로 메타버스 전시관도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금요일마다 찾아오는 비즈니스 클래스였습니다. 지금 시각 8시 28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똑똑하게 챙기자, 카드 포인트 최대로 받는 방법.
자, 카드 없이 카드 결제를 하는 이 간편 결제, 이른바 페이 서비스. 이번 주 우리나라도 애플페이가 도입되면서 페이 시장 경쟁이 아주 치열해졌습니다. 삼성페이는 발빠르게 네이버페이와 동맹을 맺었고요. 다른 토종페이들도 혜택을 늘리고 있는데요. 이른바 페이 춘추전국 시대. 이때 우리 소비자가 해야 할 건 뭐다? 챙길 수 있는 건 더 챙겨야죠. 카드를 바꿔가면서 캐시백 챙기는 방법, 이걸 포함해서요. 카드 포인트 최대로 챙기는 비법 전문가와 알아보겠습니다. 네, 부자 되는 개념 쏙쏙 알려주는 손희의 금융 큐레이터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또 화사한 봄인 느낌이 납니다. 개나리 네. 룩입니다. 아, 좋습니다. 자, 국내 아이폰 사용자가 불만이 있던 게 애플페이가 안 된다 이거였는데 이제 도입이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아이폰 쓰는 사람만 좋을 줄 알았는데 아니다. 모두 다 도움이 되는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거 무슨 말입니까? 네, 많은 혜택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 것 같은데요. 애플페이가 국내 출시를 공식화하자마자 발빠르게 두 간편 결제 서비스가 동맹을 맺었습니다. 바로 삼성페이와 네이버페이인 건데요. 네. 우리가 이 간편 결제는 사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삼성페이랑 애플페이처럼 스마트 기기 고유의 페이 기능에 카드를 등록하는 방식이 첫 번째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처럼 간편 결제 금융 사업자들이 내놓은 그런 결제 서비스들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스마트 기기 고유의 페이 서비스가 들어가 있는 삼성페이나 애플페이 같은 것들이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보다 간편할 수밖에 없겠죠. 맞아요.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는 이렇게 지금 QR코드를 한번 찍어야 돼요. 그죠? 네. 그게 좀 불편해요. 맞아요. 네. 보시는 것처럼 네이버페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QR코드로 리더기로 읽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삼성페이와 제휴를 맺었기 때문에 삼성페이처럼 마그네틱 전송 방식으로 결제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쯤 돼가지고 우리가 의문이 하나 생길 수 있습니다. 네네. 아니 원래 네이버페이도 물론 QR코드로 찍는 게 조금 불편하기는 했지만 결제 잘 됐었는데 굳이 삼성페이와 겸해가지고 사용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네요. 삼성페이도 삼성페이만 이용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정답은 바로 포인트 적립률에 있습니다. 우리가 포인트를 적립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네, 기존에도 우리가 네이버페이 결제를 하면은 현장에서 QR코드 결제를 했을 때 적립을 2번 받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특별 제휴를 받을 수 있는 제휴처에서는 5%에서 10%까지 적립을 받을 맞아요. 수가 저 미용실에서 이거 쓴 적 있어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삼성페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카드를 등록하면은 그냥 실물 카드 같이 똑같이 적립률을 받았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는 네이버페이와 겸해서 사용을 하면은 삼성페이와 네이버페이 포인트 혜택을 둘 다 챙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를 사용하는 것처럼 결제를 하는 거지만 결과적으로는 일석이조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니까 너무나도 감사한 거죠. 아, 그러네. 그러니까 삼성페이 혜택도 놓치기 싫었는데 네이버페이 또 적립하고 싶어 했던 사람이 좀 해결이 됐네요, 그 문제가.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조만간은 삼성페이는 카카오페이와도 제휴를 맺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카드 혜택이랑 또 추가 포인트까지 그런 혜택이 챙기는 건데 근데 아까 삼성페이 생각해보면 이게 원래 발급받아 놓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핸드폰에 이렇게 이른바 입력을 해놓고 삼성페이를 쓰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애초에 이 카드 어떤 카드를 발급받으면 좋다. 뭐 이런 카드 궁합도 있나요? 있습니다. 찰떡궁합인 각 페이에 맞는 특화 카드들이 있는데요. 네네. 우리 소비자들은 잘 쓰시는 페이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페이를 정해서 찰떡궁합인 카드를 발급받아서 사용을 하면은 우리가 적립률 그리고 할인율을 최대 2배 이상으로도 챙기실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페이 먼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이버페이에 특화된 카드로는 네이버 현대카드가 있습니다. 이 카드를 활용을 하시면요.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빨간 줄 그어 놓았죠. 최대 5%까지 적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 가맹점에서는 결제 금액의 1%, 그리고 특별 가맹점에서는 최대 5%까지 적립하실 수 있는 거고요. 또 네이버페이 우리 체크카드도 있습니다. 체크카드는 혜택 별로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네이버페이 포인트 1%씩 특히 중요한 건
전월 실적 조건 없이입니다. 사실 이 조건이 많이 발목을 잡아서 혜택 못 누리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적립 한도는 최대 2만 원까지고요. 각각 국내 10,000원, 해외 10,000원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네. 카카오페이도 많이 쓰십니다. 카카오페이와 궁합이 좋은 카드로는 삼성카드의 카카오페이 신용카드가 있는데요. 네,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만약에 전월 실적이 있으면 또 많이 걸림돌이 될 텐데 네네. 전월 실적이랑 한도 상관없이 결제액의 2%까지 적립을 해주고요. 일반 카드로 결제했을 때는 1%까지 적립을 해주는데 혹시 카카오페이에서 선물하기 많이 이용하시나요? 이 카드를 사용했을 때 카카오페이 선물하기를 하면 최대 3%까지 적립이 됩니다. 그래서 적립이 많이 되는 카드로 유명해서 카카오페이, 카카오톡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 카드를 애용한다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궁합이 맞는 카드들을 이용을 하면은 할인율 그리고 적립률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네. 제가 예시로 든 카드는 정말 일부분이니까 본인이 사용하시는 페이의 찰떡궁합인 카드 찾아보시고 전월 실적 그리고 통합 할인 한도, 연회비까지 꼼꼼하게 따지셔서 발급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연회비 맞아요. 없는 줄 알았는데 또 잘 보면 있으니까 맞아요. 그것까지 확인해서 뭐가 이득인지를 좀 봐야겠네요. 자, 알차게 이렇게 페이 포인트까지 쌓고 좋은데 카드 혜택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도 없나요? 우리가 땡땡땡땡으로 혜택을 최대로 챙길 수 있다라고 제가 표현을 한번 해봤는데요. 네. 바로 신규 발급입니다. 신규 발급. 네, 맞습니다. 아무리 혜택이 좋은 카드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이 혜택이 좀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타파하고자 요즘 많은 분들이 적용을 하시는 게 네. 바로 적당한 텀으로 신용카드를 해지하고 신규 발급을 받는 방법을 많이들 택하고 계십니다. 갈아타는 거군요, 일종의.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용카드 신규 발급을 받고 나면은 페이백을 해주는 행사를 많이 해주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 페이백은 캐시백이랑 비슷한 건데 고객이 사용한 결제 금액에서 일부를 현금이나 혹은 포인트로 돌려주는 거예요. 예전에는 카드사에서 보통 해자 카드라고 불리는 카드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런 카드가 많이 사라졌고 이렇게 현금성 포인트를 지급하는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많이 유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상은 이제 직전 6개월 정도는 이 신규 발급한 내역이 없어야 해당 카드사에서 전월 실적 자체가 없어야 신규 발급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소위 얘기하는 풍차 돌리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순서대로 신규 가입을 하고 2, 3개월은 유지를 해야 페이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혜택을 받고 나서 이제 적정 시기가 됐으니까 해지를 하는 거예요. 네네. 해지를 하고 나서 최소 6개월에서 카드사마다 기간이 조금씩 다른데요. 최대 18개월 이상 지나야 실적이 없다라고 인식하는 곳들도 있기 때문에 일정 텀을 두고 나서 해당 카드를 다시 또 발급을 해가지고 우리가 신규 고객으로 인식을 받고 페이백을 다시 받는 거죠. 이 소식을 카드사가 싫어할 것 같은데 아무튼 소비자에게 좋은 혜택입니다. 싫어할 수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또 카드사에서는 아무래도 이게 또 남용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조금 까다로운 조건들을 걸어둔 곳들도 많다 보니까 약관을 꼼꼼하게 읽어주셔야겠습니다. 네. 자, 이게 기간도 잘 따져봐서 이렇게 풍차 돌리기 갈아타면은 또 돈을 또 벌 수 있다. 네. 약간 복잡하다고 느껴지기도 솔직히 하는데 네. 좀 간단하면서 혜택 좀 쏠쏠하게 챙기고 싶은 사람,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좀 또 조언 없나요? 있습니다. 네네. 바로 인터넷 전문 은행과 이제 페이 관련된 핀테크에서 내놓은 카드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 대부분 시즌제를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시즌마다 혜택이 계속 달라진다라는 얘기인 건데요. 네. 대표적으로 카카오뱅크에서 내놓은 프렌즈 체크카드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 2월부터 프로모션 12가 시작됐습니다. 이 혜택은 7월까지 적용이 되는 거라고 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쿠팡, 오늘의 집, 올리브영 등등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곳에서 혜택을 주고 있어서 상당히 시즌 10이 굉장히 괜찮다라고 반응을 얻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핀테크 플랫폼 페이코 같은 경우에는 페이코 포인트 카드가 있는데 이 카드는 시즌별로가 아니라 매달 혜택이 달라집니다.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최대 10%로 오늘의 집, 올리브영 등등에서 혜택을 주는데요. 이런 카드들 같은 경우에 장단점이 명확합니다. 장점은 시의성에 맞게 우리에게 혜택을 먹여준다라는 거고요. 단점은 혜택이 바뀐 줄도 몰라서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게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시즌별 카드 같은 경우에는 서브 카드로 많이를 이용을 하세요. 그러니까 메인 카드를 두고 이번 달에 혜택 괜찮네? 라고 확인하고 그때 돼서 쏙쏙 골라서 혜택을 받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이게 매달
제휴 업체가 바뀐다는 걸 또 염두에 두고 있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도 페이를 쓰기 때문에 유용한 정보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일상 속에서 돈 벌어봤습니다. 네, 금융 크리에이터 손희의 금융 크리에이터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클 라이프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날이에요. 세계 볼디빌딩 대회 우승자이자 유튜브 채널 길브루를 운영 중인 정봉길 트레이너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에 오셨을 때 저희 스쿼트 알려주셨었고 이제 오랜만에 또 오셨는데 그때 또 근육 부자 되기 새해 결심을 위해서 우리가 또 충격을 또 주셨습니다. 맞아. 그때 그 이후로 스쿼트 가르쳐 주신 거 했어요? 죄송합니다. 오늘 배우는 건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얘기 나눠볼지 주제 먼저 보여주시죠. 복근 운동으로 우리 몸의 중심을 잡자. 너무 질문이 훅 들어와서 깜짝 놀랐어요. 오늘은 실천하겠습니다. 복근 운동에 대해서 오늘 알려주실 거군요. 네, 우리가 흔히 이제 복근 운동이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복근 운동하면 뭐 뱃살이 빠진다. 네. 그리고 살이 빠지면 저절로 복근이 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안에 들어있다 막 그런 말 하잖아요. 원래 모든 사람들이 복근은 가지고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그거 이제 복근 운동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복근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또 있다고요, 선생님? 예, 우선은 복근 운동을 하면은 뭐 복직근, 복행근, 뭐 복사근 같이 그 복근들이 강화가 되면서 결론적으로는 이 코어 근육이 강화가 되는 건데 이 코어 근육이 강화가 되면 우리가 그 흔히 발생할 수 있는 허리 통증 같은 걸 많이 예방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운동 안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운동하시는 분들도 스쿼트나 데드리프트 같이 저번에 가르쳐드렸던 것 같이 그런 건 운동하시면서 허리 근육은 강화가 되는데 그거에 비해서 복근 운동 안 하셔서 허리 근육이 더 강화가 되니까 더 긴장이 돼서 더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 또한 복근 운동을 게을리하시면 안 되죠. 몸의 균형이 어떻게 보면 깨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균형 문제입니다. 그리고 건강 유지 목적도 중요하지만 또 복근 하면 우리 막 초콜릿 복근 이런 거 하잖아요. 약간 보기도 좋고 여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시는 게 이제 여름 되니까 복근 운동 하시면 이제 복근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꾸준히 복근 운동이 돼 있어야지 다이어트를 해도 복근 운동이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복근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복근 알이 커져야지 그리고 살이 조금 덜 빠져도 복근 알이 보이는 상태로 좀 유지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배우는 거 지금 3월부터 하면 여름쯤에는 이제 효과가 있는 거겠네요. 조금은 있는데 내년 여름으로 모르시면 더 좋죠. 길게 가겠습니다. 저는 긁는 것 같아요. 길게 가면 돼요. 네. 트레이너님도 몸에서 가장 자신 있는 부위가 바로 복근이라고요. 예, 저는 그 복근 운동으로 근력 운동을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사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변천사군요. 네, 변천사입니다. 이게 작년 재작년 대회 나갈 때 차례차례 나오는 건데 어떻게 저렇게 선명? 이게 살이 찐 상태에서는 복근이 조금 흐릿하게 보였다가 살이 빠지면서 점점 더 이제 선명해지는 걸 이제 보실 수가 있죠. 저건 이제 식습관도 많이 조절해야 되는 거죠. 예, 저 다이어트를 진행하려면 이제 식습관도 조절을 좀 하셔야 됩니다. 가혁 씨 있어요? 저는 초콜릿을 많이 먹었는데 물어보지 마시고요. 자, 식스팩 정말 부러운데 이제 노하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당장 배워보겠습니다. 키워드 먼저 보여주세요. 하루 10분의 마법, 누워서 하는 복근 운동. 누워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일단 10분이면 된다고요? 예, 우선은 저는 이거를 10년 동안 지금 10년 넘게 진행을 했던 루틴이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5분 정도면 끝나요. 근데 하루에 5분씩만 투자해도? 그렇죠. 5분 정도면 끝나는데 이게 조금 쉬는 시간을 조금 더 가져가고 하면 10분에서 15분 정도면 보통 다 끝나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상클 보시면서 아침마다 해줘도 될 것 같은데 한번 좀 나가서 차근차근 좀 배워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오늘도 직접 해보겠습니다. 사전에 우리 가위바위보에서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서로 하고 싶어가지고. 네. 저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네, 처음 하실 운동은 크런치라는 운동인데 크런치는 이제 상복부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상복부. 이렇게 누우신 상태로 다리를 모아서 기역자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기역자로 만들어주시고 많은 분들이 크런치를 하실 때 가장 실수하시는 게 손으로 이렇게 머리를 당기는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예, 머리를 당기는 게 아니라 손을 귀 옆에다 살짝 대주시고 복근 위에를 움직인다는 느낌으로 수축만 많이 올라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려가면서 유지해 주시고 다시 올라오시고
천천히. 지금 몸이 제가 떨리는데 이건 정상인 거죠? 저도 떨립니다. 자, 배 네. 위쪽 부분 운동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5개만. 호흡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올라올 때 근육이 이렇게 수축할 때 내쉬시고. 후. 네. 그다음에 내려갈 때 들어 마시고. 올라올 때 후. 그러니까 양손은 그냥 귀에 가볍게 댄다는 정도만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너무 많이 이렇게 올라오시려고 하면 또 목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너무 많이 올라오시지 않으셔도 되고 배 긴장이 유지되는 정도까지만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5개 동작 중에 첫 번째 크런치 배워봤고요. 네. 우리 지켜보시는 상크리 분들 혹시 저 사람들 열심히 하네 이렇게 네. 생각만 하지 마시고 같이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월급 2배로 받겠습니다. 예. 그다음은 이제 레그레이즈라는 동작인데 네네. 다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동작이에요. 근데 요거는 크런치와는 다르게 이제 하복부 운동이라고 밑에. 아랫배. 네, 생각하시면 되실 네네. 것 같고 누우신 상태로 양 손을 엉덩이 밑에다가 이렇게 살짝 대주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대주시고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네. 다리를 이렇게 벌리고 하시는데 다리를 이렇게 딱 모아주셔야지 배에 힘이 잘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내려가실 때 허리가 이렇게 뜨면은 바닥에서 뜨면은 허리가 아파요. 예. 그래서 허리를 바닥에서 최대한 뜨지 않게 밀착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허리를? 네, 허리를. 그러니까 엉덩이 뼈까지도 좀 바닥에 붙인다는 느낌으로. 그렇죠. 네. 이게 아래 허리가 살짝 바닥을 밀고 있다는 느낌을 해주시고 그 상태에서 천천히 다리를 내려가시는데 허리 부담이 없을 정도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실 때도 허리 부담이 없을 정도까지만. 방송에 좀 부담이 있는데요. 너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천천히 내리는 게 좋은 거군요. 예, 천천히. 빨리 내리시면 또 허리가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긴장을 유지하시면서 천천히.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무릎을 구부리는 거는 괜찮은 거예요? 꼭 펴지 않아도 돼요? 너무 피면은 또 이게 유연성이 부족하신 분들은 허리가 당길 수 있기 때문에 살짝 유연성에 따라서 해주셔도 됩니다. 네. 살짝 천천히 내렸다가 올리고. 그렇죠. 천천히 내렸다. 이게 아까 크런치는 상복부, 레그레이즈는 하복부. 예. 아랫배가 약간 당기는 느낌 나요. 그래요? 당겨요? 약간 화장실 가고 싶은 느낌도 나는데. 네, 그렇죠. 그 느낌입니다. 변비 예방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올라올 때 근육이 수축할 때 호흡을 뱉어주시면 되고 내려갈 때 들어 마시고. 다리가 올라갈 때 호흡을 후. 그렇죠.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아랫배 고민 있으신 분들이 많아서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복근 운동을 한다고 해서 뱃살이 빠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배에 근력이 붙으면서 배가 나오는 건 방지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복근 운동을 또 해주시면 나오는 것도 좀 방지할 수 있어요. 크런치, 레그레이즈까지 했고요. 세 번째 뭡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사이드 크런치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왕자, 그 왕자 옆에 있는 근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드군요. 네, 그러니까 옆구리. 예, 옆구리. 그래서 이렇게 사이드로 누워주시고 다리를 이렇게 해서 기역자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네. 그 상태에서 내 몸은 45도가 바라보게. 45도 하늘. 그다음에 한 손은 여기 북사근을 대주시고 한 손은 머리. 그리고 또 거의 크런치와 비슷한데 선생님이랑 마찬가지로 크런치와 마찬가지로 목을 당기는 게 아니라 여기 북사근을 수축시킨다는 느낌까지만. 네. 그렇죠. 네네. 네, 그렇죠. 그리고 내려가시고 올라오시고. 얘도 그러면은 숨이 올라올 때 후, 올라올 때 후, 올라올 때 후. 저는 이거를 이제 한쪽당 50개씩 하는데 이거를 뭐 힘드신 분은 10개씩 하셔도 되고 뭐 더 힘드신 분들은 막 5개 이렇게 천천히 진행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하고 이제 왼쪽은 또 이렇게 똑같이 반대로 그렇죠. 하고. 똑같이. 그러면 왼쪽으로 돌 때는 다리도 바꿔서 그렇죠. 똑같은 방법으로 그대로 데칼코마니처럼 바꿔서 하면 되겠군요. 예. 이거를 선생님은 50개를 쉬지 않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쉬는 시간 한 10초에서 15초 정도 쉬는데 그렇게 하면 정말 힘들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뭐 정말 힘드신 분들은 뭐 30초, 40초, 뭐 1분 쉬셔도 되니까는 조절하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저는 한 10개 정도씩으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네네네. 보통 10개 정도 하셔도 되게 많이 힘들어요. 그럼 횟수도 쉬는 시간도 자신한테 맞게 설정을 하면 된다. 맞습니다. 자, 사이드 크런치까지 배워봤고요. 네 번째 뭡니까? 그다음은 니업이라는 운동인데 말 그대로 무릎을 올리는 동작이에요. 네. 근데 무릎을 살짝 구부린 상태로 이렇게 붙여서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손을 양쪽 엉덩이 옆쪽에다 이렇게 받쳐주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렇게 무릎을 들어주시고 그 상태에서 무릎을 몸쪽으로 살짝 당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너무 세게 당기면 오히려 배에 힘이 풀리고 허리가 아플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배에 긴장이 되는 데까지만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것도 다리를 모으는 게 중요한가요? 그렇죠. 이게 너무 벌어지면 또
배에 긴장이 잘 안 들어갑니다. 이거는 상하복부 나누면 굳이 어디 부위가? 요거는 그냥 전체라고 보시면 돼요. 전체. 예. 전체적으로? 이건 약간 수축을 많이 하는 운동이라서 복직근 수축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축되네 진짜. 예, 그렇죠. 꽉꽉 조이시죠. 네. 예, 그런 느낌으로. 제가 가혁 씨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 시간 관계에서 제가 조금씩 하는 겁니다. 네. 생방송이다 보니까. 네, 우리 상크레 여러분 지금 잘 따라하고 계시죠? 네. 네. 마지막 그 동작 한번 알아볼까요? 예, 마지막은 이제 에어바이시클이라는 운동인데 여기서 되게 많이 힘들어하시거든요. 네네. 이게 여기서 되게 많이 힘들어하시는데 요거는 크런치랑 그 자전거 타는 동작이랑 약간 섞으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 다리 크런치 동작 만들어주시고 네. 양쪽 귀 옆에 손 대주시고 이거는 팔꿈치, 네. 왼쪽 팔꿈치 오른쪽 무릎 오. 이렇게 크로스해서 단다는 느낌으로. 네. 그다음에 요거를 반대쪽으로 요렇게. 오른 팔꿈치를 왼 무릎에, 그렇죠. 왼 팔꿈치를 오른 무릎에. 그렇죠. 아. 요게 왔다 갔다가 하나입니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해서 이제 또 50개를 진행을 하는데 이것도 힘드시면은 뭐 10개, 뭐 더 힘드시면 5개. 야, 이건 그야말로 마지막 남은 걸 쥐어 짜는 느낌이네요. 그러게요. 그렇죠. 근데 가혁 씨 너무 잘하는데요. 네, 이 지금 정도면은 엄청 잘하시는 거예요. 바지 터지면은 저 클로즈업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와. 그 에어 바이시클이라고 해서 왜 우리가 소위 하늘 자전거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다리 들고 이렇게 구르는 동작 네네네네. 그건 줄 알았는데 다르네요. 예, 요 동작으로 진행해 주시면은 자, 5가지 운동이 다 돼요. 그러니까 우리 1번부터 5번까지 2개씩만 해보죠. 마지막 총정리로. 아, 2개씩이요? 네, 알겠습니다. 크런치부터. 자, 무릎을 기역자로 만들어 주시고 손은 귀 옆에다가 네. 무릎 벌려지지 않게 그 상태에서 상복부 수축 하나 내리고 하나, 다시 둘, 후 네. 내리고. 자, 그다음 레그 레이즈. 네. 양손을 엉덩이 옆에 대주시고 네. 발 펴셔서 허리 뜨지 않게 천천히 네. 내려가신 만큼 내려가셨다가 예. 올라서 후. 선생님 이 레그레이즈를 할 때 네. 그 고개를 이렇게 뒤에 그냥 젖혀두고 하면 안 돼요? 더 쳐두고 하셔도 돼요. 아 그래도 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허리가 뜨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아. 이렇게 살짝 당겨서 하셔서 더 좋으신 분들도 계시고 아하. 자기 허리 부담이 되지 않게만. 네. 그리고 3번. 자, 3번 사이드 크런치. 네. 옆으로 옆으로 누워서 누워서 다리는 90도. 90도 만들어 주시고 팔꿈치가 무릎을 향한다는 느낌으로 네. 하나 쭉 수축. 그렇죠. 둘 쭉 수축. 사이드 크런치. 가혁 씨가 네.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가 니업. 예, 니업입니다. 네. 자, 엉덩이 손 옆에 대주시고 무릎 붙여주시고. 이제 까먹었어. 하나, 천천히. 이거 내릴 둘. 때 천천히. 그렇죠. 저도 니업 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이제 네. 네 번째까지 했고요. 마지막. 에어 바이시클입니다. 짜내기 에어 바이시클. 예, 맞습니다. 이 동작이 제일 어려운가요, 가혁 씨? 네. 다 어려워요. 다 어려워요? 교차로 하나, 둘, 셋. 네. 오. 에어 바이시클까지 배워봤습니다. 벌써 약간 예. 땀이 나고. 와. 귀가 빨개졌어요. 네, 우리 선생님 가운데 오시고요. 예. 네. 야, 김한혜 선생님 저희 박수 한번 주세요, 저희. 아우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어요. 네, 시청자 여러분, 요거는 유튜브로도 올라가니까 1번부터 5번까지 쭉 꾸준히 매일매일 돌려보셔도 될 것 같아요. 함께 따라하신 우리 여러 상크리 분들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네. 네. 이게 선생님은 10분 정도, 하루에 15분 정도.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조금 텀을 조금 넣어서 한 20분 정도, 30분 여유를 두고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초보자는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초보자 같은 경우도 이렇게 시간을 좀 늘리셔도 괜찮은데 그렇게 하면 또 매일마다 하기 힘들어질 수도 있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개수를 조금 줄이시더라도 그래도 10분 정도 내외로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조금 집중해서 짧게. 예, 그래야 알겠습니다. 또, 예, 맞습니다. 새해 다짐 중에서 특히 운동 계획하셨던 분 지금 아직 봄입니다. 봄. 아직 봄이니까요. 계속 이어나가실 수 있으니까요. 포기하지 마시고요. 오늘 본방송 끝나고 바로 유튜브에서 또 상클 2교시가 이어집니다. 정봉길 트레이너님과 계속 함께 할 테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트레이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국이 황사로 숨쉬기 답답하겠습니다. 어제 오전 11시쯤 기상 항공기에서 관측한 백령도의 모습인데요. 희뿌연 먼지가 하늘을 가득 뒤덮고 있어서 미세먼지가 짙다는 걸 한눈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미세먼지가 북서풍을 타고 더 많이 유입되면서 서울과 인천은 황사 위기경보가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강화됐고요. 그 밖에 수도권과 충남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오늘은 보시는 것처럼 경남을 제외한 전국이 미세먼지 농도가 짙은 가운데 이들 지역에 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내려져 있고요. 현재 서울은 미세먼지 농도가 124 마이크로그램으로 평소보다 4배가량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서 오늘은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고 남부지방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제주와 남해안에는 비가 살짝 스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 보시면 현재 서울 8도, 광주 9도로 어제보다 다소 쌀쌀합니다. 낮 기온은 서울 18도, 부산 16도로 대부분 지역이 17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오늘부터는 고온 현상이 사라지고 평년 수준을 되찾겠습니다. 다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을 보이는 날이 많아서 일교차는 주의해 주셔야겠고요. 당분간 대기는 계속 건조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자, 해마다 3월 넷째 주 금요일, 올해는 오늘이죠. 이 서해 수호의 날입니다.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사건, 또 연평도 포격전에서 전사한 장병들을 기리는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이 오늘 오전에 11시에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이 됩니다. 네,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친 장병들의 헌신, 오늘 한 번씩 꼭 되새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본방송 마치고 JTBC 뉴스 유튜브 계정에서 상클 2교시가 이어지는 날입니다. 정봉길 트레이너, 우리 열심히 복근 운동을 배워봤는데요. 네. 좀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0년 동안 열심히 해서 10년 뒤에 공개하자고 아까 하은 앵커가 말했는데 하은 앵커가 공개한다고 합니다. 많이 기대해주고 10년 뒤에요. 오늘부터 10분씩 10년 동안 복근 운동을 해서 제가 10년 후에 복근을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수요는 공급. 네, 유튜브 지금 접속하셔서 댓글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본방송은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에 어김없이 찾아오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상클하세요. 유튜브에서 만나요.